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 어쩌면 이 남자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 이 지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갈수록 태산 식재료값 부담,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황 기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고기값, 채소값 등 이 식재료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마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육류, 생선류, 채소류 등 전반적인 식재료 가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식재료인 육류부터 보시겠는데요. 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소고기 도매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3달러 5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무려 56센트나 오른 겁니다. 뭐 돼지고기 평균 가격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무려 41센트나 올랐는데요. 현재는 파운드당 1달러 8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지난 3분기부터 56센트가 올랐다면 대충 한 60센트로. 근데 센트로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뭐 고기 두세 파운드를 살 때는 그렇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구매하면 1,000파운드를 구매하면 600달러, 2,000파운드를 구매하면 1,2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고기값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네, 생선과 아보카도, 김 등입니다. 생선, 아보카도, 김, 그 세 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생선과 아보카도, 김은 스시는 물론 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 재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다운타운, 미라클 마일 지역 등 남가주 곳곳에는 이제 한인 업주들이 경영하는 일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생선도 그렇고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원래가 좀 비쌌는데 더 오른다면 좀 사 먹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생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각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20%에서 최고 100%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제가 뭐 한인 일식당 업주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거의 100% 오르고 어떤 아이템은 뭐 조금씩 오르고 15% 이상 떨어진 거죠. 렌티비는 뭐 매년 3%씩 오른 거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뭐 한 10,000불 프라핏이 있다면은 지금 한 7,000불? 거기다 이제 이번에 인건비도 지금 올라가고. 네, 뭐 우리가 뭐 굳이 롤 갖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생선 나왔는데 이 롤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보카도, 김인데 이 부분들은 어때요? 네, 아보카도의 경우에는 전국 최대 산지인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뭐 이 같은 생산량 급감의 원인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폭염에 이어서 우기가 바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아보카도 업체에서 현재 파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까지 3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이제 아보카도 48개짜리 한 상자의 가격은 현재 8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김 역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 4월 5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100장짜리 김 한 톳의 가격은 현재 100달러대에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들이 막 오르니까 식재료의 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결국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 아주 비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육류를 취급하는 한인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오른 재료비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요즘 뭐 한국 식당
뭐 무제한도 있고요. 고기구이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바베큐와 설렁탕 등 뭐 이런 전문점들의 경우에는 고기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바베큐 전문점의 경우에는 고기 가격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파트타임 직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뭐 반찬이나 야채 등의 제공을 줄이고 있는 임시 방편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방문한 한 바베큐 전문점의 경우에는 마늘 대란으로 마늘을 제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샐러드 바에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늘 대란으로 마늘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업체에서는 마늘을 이제 추가 주문할 시에는 뭐 $1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생선에다 아보카도, 김 등 주재료의 가격 인상으로 마진은 15%까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야, 가뜩이나 참 마진이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일식당 매출 현황으로 $10,000 기준일 때를 제가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재료비가 지금 $1,500에서 네. 그다음에 인건비 $4,000, 렌트비 $3,500. 그래서 이제 마진이 $1,000가 남는다고 계산했을 때 $10,000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0 매출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보다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비교해 보기 쉽게 $10,000를 한번 해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인데. 아, 왼쪽에 있는 게 before,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after. 맞습니다. 재료비 값이 올랐을 때. 네. 재료비가 지금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2,000로 책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건비는 이제 같다고 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렌트비의 경우에도 5%가 올랐기 때문에 $4,000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4,000, $2,000, 총 $10,000 마진이 없거나 아이고.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건비 조금 올라가면 적자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10,000의 기준을 이렇게 책정해 본 것은 네. 이제 소규모 업주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50,000 그러니까 대형 식당의 경우에는 대형까지는 아니, 뭐 중형 되겠죠. 중형 정도, 네. 예. 중형 식당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요.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네. 재료비 $8,000, 그 다음에 인건비 $30,000, 네. 그리고 렌트비 $5,000 이렇게 봤을 때 $50,000에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그래도 $7,000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10,000 매출일 때는 마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50,000 되니까 그래도 한 7,000~8,000불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한 $100,000 매출이 되면 그럼 뭐 한 2만 불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적은 데는 그만큼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요식업의 가장 큰 지출 비용은 인건비와 재료값입니다. 뭐 인건비와 재료값이 저렴하면 렌트비가 아무리 비싸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업주들은 LA 지역의 높은 렌트비와 전국적인 재료비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삼중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중고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고정 비용이라 그러죠.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한인 식당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식 가격이 오르면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까 이제 음식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아우 요새 밖에서 사 먹기 너무 비싸. 좀 외식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모습을 그런 현상을 보는 업주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야, 이거 참 음식값 올리면 또 손님 떨어지겠네. 참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 뭐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규모를 키워야 하는 방안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바잉 파워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는데요. 예를 들면 소규모 업체들이 오른 재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것도 바잉 파워를 키우는데 한 방법입니다. 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한 메뉴 개선도 한 방법이겠고요. 네. 요식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현안들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매출 $10,000짜리 식당은 남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 5만 불 정도 되면 한 7~8천 불에서 잘하면 10,000불까지는 남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규모가 작으면 마진이 없거나 잘못하면 적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경제학 전문가들은 인건비나 관리비보다 이 재료값을 절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항상 인건비와 관리 비용의 절감에만 관심을 갖고
구매비, 재료 구매비 절감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황 기자가 언급한 이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바잉 파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공동 구매가 어렵다면 식재료 공급처와 아예 장기 구매 계약을 맺고 가격을 낮추던가 아니면 픽스 시키던가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지극히 이론적인 얘기 제가 방금 전에 했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한 팩트일 것입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절감에 앞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식당은 뭐니 해도 역시 맛. 맛있으면 성공하실 겁니다. 식당 경험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수십 년 손님 경험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